8강 자바스크립트의 이제 8번째 강좌로서 이 자바스크립트의 조건문인 if문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new 파일을 해서 file underbar if.html 해서 엔터를 치면 HTML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저는 이 단축어를 사용해서 여기 HTML 콜론 5를 쳐주고 탭을 쳐서 이렇게 HTML 문서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태그 안에는 자바스크립트의 조건문 그리고 if문 이런 거 써두겠습니다. 오늘은 if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if문도 있고 스위치문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if문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디 태그 안에 스크립트 태그, 바디 태그에 쓰셔도 되고 헤드 태그 안에 쓰셔도 되는데 이제 저는 바디 태그 안에다가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if문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if문의 구조는 이러합니다. 되게 간단해요. if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괄호를 써줍니다. 그리고 중괄호 세미콜론 하면 이게 끝입니다. 이제 이게 if문의 구조예요. 그럼 이 괄호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조건문이니까 당연히 조건이 들어가야겠죠. 조건이 들어가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실행문이 들어가겠죠. 이 중괄호 안에는요. 실행문.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if문 같은 경우에는 주석 처리를 하고 자, 조건이 일치하면 실행문을 실행한다. 이게 if문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건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조건은 사실 없잖아요. A 조건에서는 이렇게 하고 B 조건에서는 이렇게 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if문도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자면 이제 요거는 그냥 평범한 if문이었다면 이제 여기에는 if else문이라고 적어둘게요. 자, 그럼 if else문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if하고 조건하고 실행문이 있는데 이제 요 끝에 else하고 중괄호가 하나 더 붙고 끝납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똑같아요. 조건이 있고 실행문이 있겠죠? 그리고 그 실행문 2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자, 조건을 실행했는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자, 앞에는 빼죠.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는 오류가 있네요. 자, 조건이 맞지 않으면 else의 실행문 2를 실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의미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한번 읽었는데 맞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실행문은 패스를 하고 else에 있는 실행문 2를 가지고 출력을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이번에는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else if문이라고 합니다. else if문. 자,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우리가 if문이 있는데 자, 이번에 조건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조건 1이 있고 실행문 1이 있고 그리고 이제 else if에서 조건 2가 있고 실행문 2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될 수도 있어요. 100가지 조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else if 또 이번에는 조건
조건 3 그리고 또 실행문 3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으로는 뭐가 들어야 될까요? else가 들어와야죠. else가 들어오고 실행문 4.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else if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 1에서 맞는 게 없어요. 조건 1에서 맞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조건 2를 봤어요. 조건 2도 맞는 게 없고, 이제 조건 3을 봐도 맞는 게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라는 건데, 만약에 이 조건 1이 맞으면 실행문 1이 실행되고 이 else if문은 끝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조건 1이 맞지 않으면 조건 2로 넘어가서 조건 2가 맞으면 실행문 2를 실행을 할 거고요. 그럼 또 이 else if문은 조건 2에서 끝나겠죠. 근데 그것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조건 3으로 넘어가고 그것도 맞지 않으면 조건 4, 조건 5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else if문은 수십 개의 else if문을 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if문, 세 가지 if문을 공부를 했는데, 먼저 if문, 그다음에 if하고 else로 끝나는 문, 그다음에 else if문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제가 지금 일일이 타이핑을 했는데요. 이제 타이핑을 이제 저와 같은 에디터를 쓰신다면 굉장히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if라고 하시고 탭을 쳐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true라는 거는 아까 그 조건을 말하는 거고요. 요건 이제 실행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IFE 하고 탭키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else 문까지 한 번에 작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배운 거를 토대로 한번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수도 배웠고 연산자도 여러 개 배웠으니까 이제 활용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주석 처리를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변수를 먼저 조건 변수를 달아주겠습니다. 변수를 해서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패스워드라고 한번 지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 변수에는 무엇을 담을 거냐면 어떤 값이 아니라 함수를 하나 쓸게요. 아직 여러분은 이거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 prompt라는 함수거든요. 이 prompt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그 웹브라우저에 이 창을 딱 띄웠을 때 그 경고창이 나타나서 경고창에서 어떤 특정 텍스트나 값을 받아가는 거예요. 텍스트나 어떤 문자열을 받아주는 함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장을 하고 제가 한번 이 file underbar if.html을 크롬에서 한번 띄워볼게요. 여기 있는 거를 크롬에서 열고 네, 그럼 보셨나요? 여기 보시면 이 페이지의 내용에서 여기 이렇게 값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떴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럼 prompt 함수에 어떤 값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제 이때 우리가 배운 if문을 한번 써볼까요? 자, 일단 if문 조건에는 어떤 걸 넣어볼까요? 이 패스워드라는 변수의 값을 받았을 때 이 비밀번호죠, 패스워드가. 이 비밀번호가 1234라고 해봅시다. 1234라면 조건이 하나 완성됐죠. 패스워드가 1234일 때 어떻게 할까요? 도큐먼트 write. 자, 이 도큐먼트 write는 그 웹페이지에 어떤 문자를 출력하는 그런 함수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객체에 write 함수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도큐멘트 write를 해서 비밀번호가 1234이면 화면에 비밀번호가 맞습니다.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땐 어떡하죠? 그럴 때 이제 else가 있어야겠죠? 근데 저는 일단 else if문을 하나 넣고 조건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비밀번호가 틀린 경우도 있지만 왜 비밀번호 자체를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있잖아요. 왜 빈 텍스트 상자 값으로 변종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산자에 대해 공부할 때 이 비교 연산자에서 다름을 표시하는 기호가 느낌표였죠. 그래서 느낌표를 주고 이 변수명을 써줄게요. 느낌표 패스워드. 자, 이렇게 하고 이 경우에는 document write 비밀번호에 아무런 값도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값도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줄게요.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else if가 있었으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else가 있어야 되죠. else 해서 이제 else는 이렇게 조건을 다는 게 아니죠. 바로 실행문이죠. document write, 이번에 이제 비밀번호가 틀린 경우겠죠.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만든 예제를 한번 쭉 훑어볼까요? 우선 변수, 패스워드라는 변수에 prompt라는 함수를 넣어서 경고창에서 텍스트를 받아내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럼 그 텍스트를 받아놓은 것은 이 패스워드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변수의 값이, 받아낸 값이 1, 2, 3, 4라면, 그러면 document write로 비밀번호가 맞습니다 라는 텍스트를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밀번호에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았다, 그러면 document write에 아무런 값도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거고요. 이 두 가지 상황이 모두 아니에요. 그러면 비밀번호를 틀린 경우겠죠. 그러면은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는 것이죠. 저장하고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새로 고침 했을 때 비밀번호가 1, 2, 3, 4니까 1, 2, 3, 4 하고 확인을 눌러보면 네, 비밀번호가 맞습니다 라고 뜨네요. 두 번째로 비밀번호에 아무런 값도 입력하지 않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면 예, 아무런 값도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아무거나 이렇게 그 틀린 비밀번호를 넣고 확인을 눌러보면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if문을 배우기 시작할 시점부터는 진짜 프로그래밍에 대해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어떤 프로그램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결과값을 받아내는 그런 것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if문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실습 많이 해보시고 제가 이렇게 사용한 프롬프트 함수 외에도 구글링을 해보시면서 재밌는 여러 가지 예제들을 한번 직접 또 타이핑 쳐보시고 하시면 이 if문은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if문, if, else문, else, if문 세 가지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